위에 아침 조용히 있습니다. 상월 행사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조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영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더 파운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맥도날드 아시죠? 네. 맥도날드를 누가 세웠다고 생각하세요? 맥도날드요. 예? 맥도날드. 맥도날드. KFC. 그 할아버지요? 맥도날드라는 햄버거 가게를 처음 만든 사람은 맥도날드 형제예요. 맥도날드 형제인데 실제로 그 맥도날드를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 이렇게 다 있을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였냐면 영업사원이었어요. 영업사원. 52세의 나이에 그 맥도날드 형제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팔고 있는 그 뭐 믹서 같은 거를 주문을 하면서 이제 알게 돼서 그 사람이 맥도날드를 체인점화 시키는 그거를 이제 영화화한 것이 더 파운더라는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의 평가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뭐 쓰레기 영화다. 자본주의의 어떤 뭐 불편한 어두운 그런 진실을 보여주는 영화다. 맥도날드가 불편해졌다. 맥도날드 별로 가고 싶지 않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맥도날드 형제가 만든 이 맥도날드의 어떤 그 시스템, 햄버거를 만드는 이 획기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실제로 이거를 퍼뜨리고 증식시켜서 발전한 사람은 따로 있고 돈도 이 사람이 벌었다는 거죠. 맥도날드 형제는 큰 돈을 못 벌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는 맥도날드 형제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의 바탕으로 이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던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결국 이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맥도날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영화를 통해서 봤고 물론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실제 인물들이 그 영화의 내용과 똑같이 행동을 하진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확신은 못 가지겠지만 그 영화에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그 맥도날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동생이.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떤 이게 뭐 수익성이 있고 돈을 더 벌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체인점화를 자기들이 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를 했어요. 본점 하나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이 획기적인 시스템을 조금 더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걸로 전환을 시켜서 체인점화 시키고 이 영화에서는 이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이 맥도날드를 만들었고 발전시킨 걸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전시키려고 해도 뭔가 어렵고 안 풀리고 있을 때 그걸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금융 쪽에 종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돈이 안 되고 뭔가 체인점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너무 작고 뭘 하려고 해도 계속 맥도날드 형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다 커트를 해버리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일 때 그 시스템을 지금 당신이 햄버거를 팔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당신이 하는 사업은 햄버거 사업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업에서 실제로 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요. 같이 사업도 했고 나중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맥도날드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사람들은 이 맥도날드 형제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느냐? 맥도날드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커지고 기업화가 되고 세계 곳곳에 나가면서 엄청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맥도날드 형제한테는 안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레기다, 나쁜 놈들이다, 맥도날드 형제는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왜 다르냐? 맥도날드 형제가 원래처럼 장사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얻을 수 있는 수익, 이익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맥도날드를 더 거대화시키고 더 크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맥도날드라는 회사를 구입을 했을 때, 구입을 하면서 줬던 돈, 이걸 비교하면 맥도날드 형제는 이익을 받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평생 그 맥도날드 하나를 가지고, 본점만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모을 수 있는 자산보다 그때 당시 훨씬 더 큰 돈을 맥도날드라는 그 이름을 팔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피해자가 아니죠. 오히려 이 맥도날드 형제들이 이 레이크록이라는 사람이 더 크게 맥도날드를 키우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커트하고 안 돼 하지 않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그걸 더 잘 키우려는 노력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더 큰 이득을 챙겼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결국 여기에서 맥도날드 형제라는 사람들은 햄버거라는 그 획기적인 이 햄버거를 빨리 만들고 금방 손님한테 줄 수 있고, 이 햄버거의 어떤 포장지라든지 어떤 그 종업원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로 훨씬 더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회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거를 더 크게 써먹지를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일본 도를 만드는 장인이 있다고 칩시다. 칼을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드는 장인이에요. 근데 그 칼을 만들어서 뭘 해요? 집에서 사과를 깎아요. 어떻습니까? 이 칼에 정말 할 수 있는, 이 칼로 할 수 있는 용도를 알지 못하고 그 칼로 아주 작은 것만 하고 있으면 그렇게 긴 칼로 사과를 깎으면 편하겠어요? 그냥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과도 사가지고 깎는 게 더 편해요. 결국 효용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MK 들어와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대를 설득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오랫동안 배워왔습니다. 그 기술들을 배우면서 결국 그 기술은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든 일본도 같은 훌륭한 기술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사과 깎는 데나 쓰고 있고 참외 깎는 데나 쓰고 있으니, 아 이거 툭 하면 손이 베입니다. 불편합니다. 저랑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떻겠어요? 당연히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게 만들어진 목적이 그게 아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 칼이라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아는 칼이라는 거는 사과 깎는 거, 연필 깎는 거, 내가 일상생활에서 봤던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 칼로 할 수 있는 많은 효용 가치들을 다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왜? 결국 내가 그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내 자체의 수준이 안 되고, 또 하나 결국 내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게 내 앞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내가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받고 있었던 교육들, 아침 조회나 뭐 질의응답이나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어려워하고 내가 잘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얘기를 들어왔었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회사가 커지는 만큼 계속 상황은 바뀔 거다. 실제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이게 천년만년 계속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빨리빨리 내가 담당자 중에서 제일 잘하는 담당자 수준, 그리고 그 다음에 팀장, 그 위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 회사 전체가 발전할 생각들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 이 칼로 열심히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연필을 깎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손이 베이고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기회를 놓치는 본인들의 행동이 결국 어떤 손해로 나타나냐? 내 인생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내가 그만큼 빠르게 올라가고 성공하고 더 행복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내가 뺏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발전을 하면 결국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이랑 뭐 사석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과거에 2년 3년 전에 제 자신 그리고 지금의 저 비교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단순히 돈을 더 벌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이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면서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은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 거기에 돈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뿐이지, 돈만 쫓기 위해서 내가 모든 행복을 포기하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이 좋은 칼을 줬더니 왜 그거를 그 긴 칼, 그 좋은 칼, 그 잘 드는 칼로 사과를 깎고 그 칼로 연필을 깎으면서 자꾸 손이 베이고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결국 내가 이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라고 얘기를 안 해줬어요? 지금까지 다 해줬어요. 누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제발 내 생각을 입혀서 내 멋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내 멋대로 내가 행동을 해도 성공할 것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이미 통장에 돈이 몇십억씩 있어야죠. 이미 성공을 했어야죠. 왜 여기 다 거지 새끼밖에 없습니까? 내가 돈을 못 벌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탑에 속하는 뭐 국가대표를 하고 어떤 분야에서 내가 그 영업직에서 1등을 하고 뭐라고 그럼 뭐예요? 왜 돈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왜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 직업을 그만뒀죠? 왜 지금 여기 있습니까? 왜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거기서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얻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왜 있어요? 지금 돈이 안 되는데? 일부? 지금 일부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앞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희망 때문에 앉아 있겠죠. 근데 그 희망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의 원래 성향을 버리지 않고 내 고집대로 계속 하면서 미래가 바뀔 거다라는 건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밝은 미래를 갖다 주려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멋대로 희망 고문으로 바꿔서 본인의 인생들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행복해지세요. 행복해지세요. 잘 아시겠죠? 네! 그러면 구호 누구죠? 몇 팀이에요? 금일 구호는 계약은 내가 쓴다고 하겠습니다. 전체 구호 준비! 계약은